네, 내년도 유망 테마 중에 오늘은 CBDC, 금융혁신에 주목하라라고 CBDC를 가지고 나와주셨어요.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두각이 되고 있지 않은데 CBDC에 대해서 준비해 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. 이 부장님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, 사실 뭐 할 게 없었어요. 할 게 없었고 네, 솔직합니다. CBDC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에 이제 연말 강연회 할 때 제가 뭐 기후변화 관련주들 봐라, 그다음에 식량난 관련주들이라든지 컨텐츠 관련 섹터들 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다 얘기 드리면서 CBDC에 좀 주목을 연초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들이 나오기는 했었어요.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그 중앙은행이죠. 한국은행에서 네. 테스트를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돌면서부터 이제 좀 시세가 크게 나왔었는데 요 지금 CBDC라는 게 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가지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디지털 화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계속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어떻게 네. 보면 이 은행 통장에 잠시 스쳐가는 숫자들 뭐 디지털화되어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들이 이렇게 디지털화되어서 이제 뭐 우리 생활에 들어온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. 지금 뭐 세계 중앙은행들의 86% 정도 되는 비중으로 지금 뭐 CBDC를 이제 착수를 하고 있고요. 네. 뭐 연구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핀란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진행을 했다가 실패를 해서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다시 재도전을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이에요. 네. 그러면 이제 한 두어 달 정도 12월 이제 거의 다 갔으니까 한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 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이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를 상용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네. 지금 이제 특정 지역에서만 테스트를 이렇게 했었는데 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 커런시를 상용화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이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이러한 뭐 이슈들이 결국 한 1월 달쯤 되면 관련주들 좀 상승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정이다라고 또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관련주들 뭐 시세 한 차례 분출을 했다가 한 6개월 정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요. 바닥권에서 뭔가 거래량도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한마디로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네. 그런 테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. 잘 지켜보시다가 거래가 이제 한 차례 나온다든지 이렇게 수급이 좀 실리는 흐름이 보여진다라면 아니면 추세 전환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그때부터 2월 달에 있을 동계올림픽을 대비를 해서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도 좋지 않겠나 해서 준비를 했고 네. 요 CBDC로 인해 가지고 또 달라지는 점들을 이제 우리 부장님들과 함께 네.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우리 부장님께서 CBDC에 대해서 오늘 왜 준비를 했는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한참 암호화폐와 얽혀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또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라서 이런 게 있었지 하고서 지금 또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. 말씀해주신 것처럼 말씀해주신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내년을 준비하는 지금 입장에서 미리 좀 공부해 볼 만한 테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CBDC에 대한 우리 다른 부장님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. 사실 저는 암호화폐 나왔을 때도 그랬고 비트코인 이야기 나왔을 때도 그렇고 CBDC 나왔을 때도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. 물론 뭐 계좌에 남아있는 제 돈을 확인할 때도 어플로 들어가서 보긴 하지만 이게 전자화된다고 해서 어떤 생활의 변화가 있을까 궁금한데 우리 부장님들은 CBDC 주식시장에서 한참 이야기 나올 때 어떠셨나요? 네, CBDC라는 단어 자체를 약자로 보았을 때는 잘 와닿지 않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어. 이제
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주제를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. 화폐 형태를 볼 때 디지털 환경에서 쓰이느냐, 디지털로 되어 있느냐, 아니면 실물로 되어 있느냐, 그리고 화폐 단위가 국가에서 인정한 법정 통화냐, 아니면 가상 화폐냐, 그리고 사용하는 공간이 가맹점, 일종의 약속이 된 공간에서만 쓰이느냐, 아니면 가상 공간에서 쓰이느냐, 그리고 발행 기관이 금융기관인가 비금융기관인가, 실제로 발행하는 기관은 없는가라고도 나뉠 수 있고요.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 전자화폐, 가상화폐, 암호화폐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. 전자화폐는 가장 쉽게 우리가 교통카드 사용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전자화폐로는 교통카드 정도가 될 수 있고요. 온누리 상품권을 이제는 뭐 제로페이나 여러 가지 앱 안에 넣어놔서 발행이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. 그 부분들이 전자화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가상화폐는 우리가 사이버머니 하는데 그 가상화폐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게임머니가 좀 가상화폐가 될 것 같습니다.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대표적인데 이제는 이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이라고 같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.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화폐라는 것은 우리가 통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통화로서의 즉각적인 결제 기능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점에서 화폐보다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암호화폐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우리도 그러면 디지털 화폐를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.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발표를 했습니다. 6월부터 CBDC 모의 실험에 착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가 화폐의 일생을 보면 제조를 합니다. 네. 제조를 한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해야 되겠죠. 종이가 아니라 화폐가 되는 거죠. 제조와 발행, 유통, 그리고 다시 환수가 되는 화폐의 일생을 이제 디지털화 해보겠다라는 모의 실험에 착수를 했는데요. 이 모의 실험을 착수를 하면서 인터뷰를 할 때 도입을 전제로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전제를 좀 깔기는 했습니다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, 영국, 유로존, 러시아 등지에서 이러한 1단계 정도의 실험, 모의 실험을 모두 다 착수를 하고 태스크포스 팀들을 꾸려놓은 상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네. 하지만 선진국보다도 개발도상국 쪽에서 조금 더 빠르게 이 부분들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. 바하마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. 20년도 10월 세계 최초로 CBDC인 샌드 달러를 발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도 20년도에 CBDC 중에 하나인 바콘을 상용화를 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좀 볼 때 뭔가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조금 더 빠르게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. 이렇게 전자화폐, 가상화폐, 암호화폐, CBDC 모두 다 통틀었을 때 제가 봤을 때 저도 방송부장님처럼 공부만 열심히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이 CBDC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발전 단계를 뭐 1부터 5단계까지로 봤을 때 네. 이제 막 시작하는 태생기 정도로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CBDC를 그래도 제 딴에는 성실히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요. 또 확실히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거 하나는 알겠어요.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중앙화폐랑은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. 자산과 저희가 지금 현금으로 쓰고 있는 이 종이 돈을 혹은 동전 돈을 전자화한 게 오늘의 주인공인 CBDC의 개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각국에서도 CBDC와 관련돼서 뭐 연구나 실험을 좀 착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과 함께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잖아요. 네. 그런데 1단계에서 5단계 정도를 비유를 하자면 지금은 거의 1단계 초기 단계라서 상용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 사실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테이퍼링을 저희가 직접 겪고 있잖아요. 뿌린 돈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돈이 손으로 만져지니까 그건 느껴지는데 이게 전자화되면 과연 편리할까 혹은 소외계층이 늘어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. 좀 앞서서 반응하는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로서 CBDC 좀 기민하게 반응해야 될지 궁금한데 우리 민경철 위원님은 어떠세요? 일단은 뭐 어떤 새로운 이제 은행 뱅킹 서비스가 도입이 되던 간에 네. 일단 기득권 분들의 네. 그런
그동안의 수십 년 동안의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. 음. 실제로 지금 은행권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분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. 사실 은행업에서 가장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정부가 이제 우리 어르신분들 위해서 국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들을 은행에서 찾아가야 됩니다. 아. 그러면은 은행 창구에서 이번 달에는 왜 이렇게 보조금을 조금 좀 줬냐 네. 이런 이제 그런 민원이 있을 네, 수 있죠. 응대들을 네, 네.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정부에서 지급받는 돈을 전달해주는 그런 그렇죠. 공공의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. 그 지급하는 날에는 엄청난 네, 대기 인원이 있을 몰린대요? 만큼 이제 은행에 몰린다라고 해요. 예, 예. 근데 사실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은행 갈 일이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. 그쵸. 다 인터넷 인터넷 뱅킹으로 뱅킹으로 되죠. 하고 네. 여기에 이제 적응하는 세대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네, 그런 이제 인터넷 뱅킹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기존의 뭐 이용자들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. 자, 아무리 뭐 디지털 화폐가 뭐 상용화에 아직 단계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, 뭐 병행해서 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일단은 뭐 제 기준에서는 약간 네. 이런 개념에서 처음에는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신세계 상품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선물하기를 통해서 바코드로 선물을 해주잖아요. 근데 그쵸, 지금도 가능하죠. 사실 그거를 디지털로 가지고 있거나 이거를 바코드 찍고 현금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계산할 때 그냥 이걸로 계산을 하거나 뭔가 그런 개념과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개념이 좀 유사한 게 아닌가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네. 일단은 암호화폐와 이제 뭐 우리 디지털 화폐의 네. 차이점에 대한 부분은 차근차근 앵커님이 질문해 주시면은 네.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럼 지금 바로 물어보죠. 암호화폐와 CBDC의 차이를 네. 조금 극명하게 나눠보자면 네. 일단 어떻게 첫 번째 나눌 수 있을까요? 암호화폐는요. 이제 각국의 통화들을 왜 우리가 환전을 해야 되냐?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공용된 통화로 사용을 하자. 네. 통화 화폐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개념입니다. 탈중앙화되어 있는 은행과 국가에 중앙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가 아니라 각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채굴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공공장부를 기입해서 이거를 뭐 특정 은행, 특정 국가에서 이런 정보들을 중앙화시키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공공장부를 기록하자라는 취지에서의 좀 탈중앙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암호화폐고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는 주식과 같이 24시간 변합니다. 가격이, 네. 가치가. 하지만 통화는 10,000원에 대한 가치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암호화폐는 24시간 계속 바뀌는 거고 네. 디지털 화폐는 1,000원짜리면 내일이어도 1,000원입니다.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게 10년 전에는 10,000원이었는데 네. 지금은 6천만 원이고요. 몇 달 전에는 8천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빠지길 기다렸다가 내가 물건을 살 때 사는 게 이득이고요.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팔려고 했다가도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면은 더 이득이니까 올랐을 때 파는 게 이득이니까 네. 서로 이제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쓰기에는 그 변동폭이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네. 이제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,000원이 내일도 1,000원이고 10년 뒤에도 1,000원이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차이점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특정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총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의 금이다. 뭐 석유와 같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투자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. 사실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총 발행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마구마구 돈을 찍어내면 되는 것처럼 우리 디지털 화폐도 마구마구 발행량을 늘려버리면 상대적으로 우리 통화의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세 가지 좀 차이점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일단 확실히 가상화폐와 그리고 디지털 화폐의 차이는 명확하다. 탈중앙화냐 혹은 중앙화를 더 집중시키는 것이냐에 따라서 또 완전 대척점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개념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이렇게 CBDC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 발제자이신 이 부장님, CBDC 관련돼서 움직인 종목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? 네, CBDC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. 간단하게 그냥 개념을 딱 정리해 네, 드리면요. 그냥 비유해서.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금 현금. 그리고 비트코인 다르잖아요. 그렇죠. 딱 그 개념입니다.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현금이 그냥 디지털화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지폐가
사라지고 그냥 디지털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디지털 월렛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. 네.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갑 같은 거 보통 요새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들고 다니지만 그렇죠. 네.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막 은행 가서 창구 가서 이렇게 볼 보시는 분들 그렇죠. 계시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핀란드에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없다라면 이것은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.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디지털 월렛이라는 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지갑인데 뭐 고유의 뭐 어떤 코드가 있겠죠. 여기로 정부에서 뭐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돈이 네.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들어오는 겁니다. 거예요?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리성 면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, 그러니까 은행을 거쳐서 또 사람들에게 배분이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찍어낸다. 그러면 그냥 각 국민들에게 쫙 배분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을 배제시키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. 그럼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득권 세력들, 은행들은 그동안 돈 잘 벌고 있었어요. 그렇죠. 대출해주고 뭐 이자 주면서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이 기득권을 과연 놓을 것인가?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처음에 이제 이 CBDC가 흐지부지하게 약간 좀 논의는 있었으나 각 국가들이 별로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. 네.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이제 암호화폐 리브라라는 거를 맞아요. 우리가 뭐 전 세계 통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백서를 딱 발표를 했는데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. 그렇죠. 이게 지금 페이스북이 전 세계 28억 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76개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통화로 이렇게 인정이 돼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 각국이 가지고 있는 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을 심어준 거예요. 하다못해 한국조폐공사도 이제 할 게 없어지는 거죠. 그렇게 되는 네.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달러를 뭐 여기서 저기서 다 각 나라마다 쓸 수 있듯이 이제 아까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아나키스트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요거 발표했다가 저커버거가 의회 청문회 끌려가가지고 이제 조리를 굉장히 심하게 당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일 이후에 각 중앙은행에서 이 CBDC라는 걸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먼저 채택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CBDC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이 동전을 찍어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자원이 들어갑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종이 지폐 화폐도 거기에 다양한 보안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다 입혀야죠. 네. 그렇죠. 이제 또 복제가 불가능한 그런 잉크를 써야 되고 특수 재질의 이런 것들이 또 찍어내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여러분들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5만 원권이 회수가 안 돼요. 집에 다 쟁겨 놓는 건지 아니면 뭐 사과 박스에다 다 넣어 놓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5만 원권이 발행되면 이게 돌아야 되는데 그렇죠. 돌지 않아서 계속 찍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. 어허. 이제 그런 데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절감할 된다라고 수 보면 있다. 될 것 같고요.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? 결국 돈을 어디다 숨겨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즉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누가 얼마 들고 있나 다 모니터링이 가능한 가능해지겠네요. 그런 네. 상황이 이제 오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굉장히 득이 되겠죠. 어.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. 예, 예.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은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부정부패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국가들인 경우에는 먼저 아무래도 좀 정부에서 채택을 하는, 네. 이런 통화를 갖다 좀 통제하기에 편한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네. 이 음성화되어 있는 돈들을 네. 돈들을 갖다가 어떻게 좀 해낼 때 세수 부족하잖아요. 600조 지금 확장 정책하고 네.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네, 그렇죠.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것 같고 6월 달까지 이제 2차 테스트가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나오는 보고서 그다음에 뭐 세계 각 나라들마다 이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제가 봤을 때 좀 메가 트렌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찌 됐든 이쪽 역시 우리가 이제 뭐 로봇 테마라든지 아니면 이제 2차 전지가 우리가 이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 가야 네. 하는 산업의 방향이라고 하면 네. CBDC 역시
그러한 메가 트렌드에 포함되는 그런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.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이 있으니까 네.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면 한국컴퓨터라고 있어요. 한국 컴퓨터요. 네, 그리고 한네트, 그다음에 로지시스, KCT 이렇게 한 4종목 정도 이거보다 좀 더 있는데 네. 대표적인 것만 보자면. 네, 좀 그러니까 앞에 작년 초부터 해서 좀 시세들이 나왔던 종목들이 결국은 테마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물론 후발주들이 나중에 이제 선발주들 쫙 올라가고 나서 좀 시세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별 재미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네. 우리는 기존에 좀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대장주라고 하면 사실 카카오가 지금 정부에서 이 테스트에 네.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제일 수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 안 쓰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을 정도니까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뭐 플랫폼적으로 이쪽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너무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제 좀 시세적인 측면에서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소형주들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. 한국 컴퓨터가 지금 조금 시세적인 측면에서 요 4종목들을 두고 봤을 때 조금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이슈들이 좀 붙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. 그래서 요거 한국 컴퓨터 대장주는 아직 뭐가 될지 모릅니다. 왜냐하면 시세적인 측면에서 거래량이 네, 크게 들어왔거나 선별이 한 아직 게 안 없기 됐기 때문에 때문에. 그래서 네.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딱 넣어두시고 한번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